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레가네스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수 다니엘 라바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최근 7경기 선발에서 6골을 넣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활약하던 이반 네유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교체됐으며 보르나 바리시치, 엔리크 프랑키스, 마티아 나스타시치와 함께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레나토 타피아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로나는 수비수 미겔 구티에레스를 부상해서 복귀시켰지만 공격수 아벨 루이스는 복귀 후 단 2경기 출전한 뒤 다시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는 미첼 감독이 올 시즌 공격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주퍼 아르템 도브비크의 이적 이후 그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는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는 38세 베테랑 크리스티안 스투아니로 단 20분 출전에 그치는 경기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8골을 넣으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 외에도 브리안 힐이 무릎 부상, 리카르드 아르테로가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부진하지만 레가네스는 주말 마요르카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잔류 경쟁에 중요한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한 흐름은 계속됐지만 그중 다수는 근소한 점수차의 패배로 이어졌으며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셀타 비고전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한 점 차 패배를 당했을 만큼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리그 19위에 처해 있지만 잔류권과의 승점 차는 크지 않으며 남은 6경기 중 5경기가 중하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다음 상대인 지로나도 강등권 경쟁팀 중 하나이며 주말 마요르카 원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공격력에 비춰보면 홈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더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가네스는 현재까지 시즌 30골에 도달하지 못한 두 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팀은 최하위 바야돌리드입니다. 다만 올 시즌 지로나 원정에서는 3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는 4대3 패배로 이어졌고 지로나는 레가네스를 상대로 역사상 2번째 리그 더블을 달성할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로나는 레가네스 원정에서 지금까지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13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던 지로나는 이번 시즌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최근 3대1로 패한 베티스전까지 포함해 리그 10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승점 34점에 그치고 있으며 남은 6경기에서 그 절반이라도 추가하는 것이 목표가 될 정도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원정 6경기에서는 단 1무 5패, 14실점을 기록 중이며 그나마 거둔 승점 1도 에스파뇰 원정에서 따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레가네스는 상대적으로 약체들과의 일정이 남아있고 지로나는 강팀과의 연전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놓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눈 부상으로 이탈 중인 라울 가르시아를 제외하면 부상자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바이에른 미넨에서 임대된 브리안 사라고사는 주말 바야돌리드전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팀은 올 시즌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공격수 안테 부디미르는 최근 2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 최초로 시즌 20골을 돌파했습니다. 골키퍼 세르히오 에레라도 이번 시즌 클린시트는 5경기뿐이지만 총 109회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라리가 골키퍼 중 2번째로 많은 선방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키케 살라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네마냐 구데이는 누적 경고로 인해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아코르 아담스, 루벤 바르가스, 탕기 니앙주까지 3명의 주요 자원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복귀한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은 팀 내 최다 득점자 도디 루케바키오가 다시 득점 감각을 되찾길 바라고 있으며 벨기에 공격수는 최근 6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팀의 부진과 맞물려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지로나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유럽 대항전 진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전 패배 이후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2승리는 무려 18경기 동안 단 2번밖에 이기지 못했던 흐름과 대조되는 성과입니다. 다소 잦은 무승부 탓에 강등 위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지만 최근 분위기 반등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서서히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사수나는 컨퍼런스리그 진출권인 파리와 단 2점 차로 근접해 있으며 시즌 막판 승점 추격이 가능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홈에서 수비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올 시즌 엘 사다르에서 열린 16경기 중 단 2경기만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총 23실점을 허용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는 분위기 반등과 순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 그 흐름을 이어간다면 오사수나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비야는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과 강등권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 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카파로스 감독 복귀전이었던 주말 알라베스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를 끊긴 했지만 강등권 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현재 승점 37점으로 강등권과는 6점 차, 상위권과도 6점 차로 간격이 좁으며 강등을 피하려면 40점 이상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일정 중 레가네스와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잔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사수나는 최근 상승세이긴 하나 두 승리 모두 하위권 팀을 상대로 거둔 결과였고 무승부 빈도가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세비야도 완전히 강등 위협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최근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전환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결과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별다른 부상 이슈 없이 전원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로드리고 대 파우리 파블로 바리오스와 함께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진에는 프랑스 출신의 앙투안 그리즈만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최근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알렉산더 쇠를로트를 대신해 다시 공격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주앙 알바레스는 이번 시즌 리그 32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며 여전히 아틀레티코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원정팀 라요 바이에카노는 부상으로 인해 압둘 무민과 조나단 몬티에를 기용할 수 없으며 세르히오 카멜로도 발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이번 경기에 나서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강화 차원에서 이니고 페레스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교체로만 출전한 우나이 로페스를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만 내도 기대를 모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월 이후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최근 9경기에서의 부진은 시즌 전체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바르셀로나의 5대4로 합계 패배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최근 6경기 중 3경기에서 패하면서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라스팔마스 원정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로 끝날 듯했던 경기가 경기 종료 직전 수비 실책으로 인해 하비 무뉴스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아틀레티코는 리그 선두와의 격차가 13점으로 벌어졌지만 라요와의 맞대결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17경기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는 13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도 16경기에서 11승 3무 1패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라요 바이에카노는 최근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며 그 1승도 알라베스 원정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에스파뇰에게 0대4로 대패하고 아틀레틱 빌바오 원정에서는 1대3 역전패를 당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특히 올해 초 3연승을 기록했던 홈 경기 이후 현재까지 홈에서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요는 현재 리그 11호,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과는 승점 2점, 유로파리그 진출권과는 3점 차로 추격 중이지만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는 1999년 이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는 2013년 2월 홈에서 기록한 2대1 승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성적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라요의 최근 원정 부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전력과 흐름을 감안했을 때 결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디에고 요렌테, 마르크 로카, 치미 아빌라를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 상태로 활용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측면 수비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로나전 결장 이후 상태를 지켜봐야 하며 마누엘 페이그리니 감독은 일부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토로 루이발과 지오바니 로셀소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좌측 공격에는 앞대 에잘줄리 대신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세드릭 바캄부가 쿠초 에르난데스를 제치고 최전방에 나설 후보입니다.
반면 레알 바야돌리드는 주전 골키퍼 칼 하인이 어깨 부상으로 4경기 연속 결장 중이며 중원 자원 아누아르도 내전근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주말 오사수나전에서 교체 출전했던 이반 산체스와 마마두 실라는 선발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좌측 수비에는 아담 아주누, 미드필드에는 마리오 마르틴의 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며 시즌 막바지에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진출한 베티스는 야기엘로니아 비아위스토크와의 8강전에서 1차전 2대0 승리 후 원정 1대1 무승부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열린 리그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가며 지로나 원정에서 조니 카르도소, 안토니, 이스코의 연속골로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3대1 승리를 챙겼고 최근 리그 원정 4경기에서 3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베티스는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5위 비아레알과는 단 한 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만약 5위 내로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홈으로 돌아오는 베티스는 최근 홈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지만 그 1패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나왔기에 이번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홈에서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현재 매우 침체된 분위기 속에 원정길에 오릅니다. 최근 리그 13경기 중 12경기에서 패배했고 6연패에 빠진 상태입니다. 오사수나전에서 라울 모로와 마마두 실라가 득점하며 선전했지만 3대2 패배를 피하지 못했고 이는 리그 최다 실점 팀답게 시즌 누적 실점이 76점에 달합니다. 현재 강등권 최하위에 위치한 바야돌리드는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에 강등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맞대결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지만 이번 원정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구나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열린 최근 7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라리가 원정 11경기 연속 패배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베티스는 최근 홈 경기 흐름과 공격진의 좋은 컨디션을 바탕으로 하위권에 위치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우세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원정에서 흐름을 바꾸기에는 전력이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볼로냐는 주축 선수 일부를 로테이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 밀란전 선발 명단에서 일부 변화가 예상되며 루이스 퍼거슨, 다비데 칼라브리아, 주전 골키퍼 루카슈 스코롭스키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수비수 니콜로 카살레도 어깨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골문은 이번에도 페데리코 라발리아가 지킬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산티아고 카스트로와 타이스 달링가가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경쟁을 이어갑니다. 원정팀 엠폴리는 유세프 말레를 비롯해 크리스티안 쿠아메, 시몬 주르코프스키, 니콜라스 하스, 사바 사조노프, 피에트로 펠레그리가 모두 결장하며 수비의 핵심 아르디안 이스마일리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루카 마리아누치, 로렌초 토스토 같은 유망주들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부상에서 돌아온 올라 솔바켄과 티노 안조린도 전력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 미드필더 리암 핸더슨은 1차전 징계에서 복귀합니다. 볼로냐는 이달 초 열린 코파 이탈리아 4강 1차전에서 어린 선수 위주로 구성된 엠폴리를 3대0으로 꺾으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주포 리카르도 오르솔리니가 전반 중반 선제골을 넣었고 이어서 단은도에가 2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타이스 달링가의 멀티골을 이끌었습니다. 달링가는 해트트릭 기회를 놓쳤지만 교체 투입된 니콜로 캄비아기가 골대를 맞히는 등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볼로냐는 공식전 6연승을 달성했고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코파 이탈리아 결승 진출에 근접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몬차, 아탈란타를 차례로 꺾으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폴리와는 1대1 무승부, 아탈란타에게는 2대0으로 패했지만 지난 주말 인터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는 오르솔리니의 환상적인 바이시클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따내며 리그 4위로 복귀했습니다. 유벤투스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지만 볼로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분산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볼로냐가 승리하면 결승에서 인터 또는 AC 밀란 중 한 팀과 5월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맞붙게 됩니다. 볼로냐는 1974년 이후 처음으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노리며 시즌 후반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엠폴리는 구단 역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리그에서는 1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최악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탄차로와 토리노를 꺾고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를 승부차기로 제압하며 극적인 4강 진출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는 리그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베네치아전에서 티노 안조린의 극적인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고 잔류권인 17위 레체와는 승점 1점 차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엠폴리는 다가올 피오렌티나전 등 리그 생존 싸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번 2차전에서도 예비 자원 중심의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엠폴리가 1차전 0대3 패배를 극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볼로냐는 무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승리를 마무리하며 체력을 비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알크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주요 부상자로는 크리스티안 벨리치와 샘 베스터펠트 단 2명만 결장할 예정이며 마르텐스 감독은 인터 밀란과의 힘겨운 맞대결 이후 체력 안배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비수 막심 데커, 측면 수비수 댄서 카시우스, 중원 자원 지코 브루미스터, 윙어 이브라임 사디크 그리고 공격수 맥스 미어딩크가 선발 출전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터뜨리며 LADBG의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는 토로이 페럿은 여전히 공격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팀 브레다는 디온 페르슬리스와 보이드 루카센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주장 얀판덴 베르는 누적 경고로 출장 정지입니다. 이로 인해 수비에는 전 풀럼 수비수 테런스 콩골루가 대체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공격에서는 엘리아스 마르 오마르손과 레오 자오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알크마르는 최근 몇 년간의 아쉬움을 이번 시즌에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1차전 승리를 챙겼지만 2차전에서 1대3으로 역전패 당한 이후 알크마르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6경기 연속 무승부진에 빠졌습니다. 현재 알크마르는 LADBG의 6위로 간신히 플레이오프권을 유지 중이지만 4위 위트레흐트와는 승점 13점 차가 벌어져 있으며 위트레흐트가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이라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직행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근 홈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한편 브레다는 현재 리그 강등권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고 어헤드와의 1대1 무승부에서도 반전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으며 원정 성적은 더욱 심각합니다. 리그 원정 14경기에서 단 2승에 그쳤고 최근 6번의 원정 중 5번을 패배하며 리그 원정 최악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력차, 최근 흐름, 홈과 원정 경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크마르가 브레다를 상대로 홈에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브레다가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알크마르 공격진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는 알크마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벤테는 최근 팀 성적이 하락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 스테인은 여전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며 시즌 총 23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으며 2위와 무려 9골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선 누적 경고로 수비수 메스 히러르스를 잃었고 테일러 부스, 샘 레머스, 헤랄트 알더스 등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중원에서는 최근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지난 라운드 득점까지 기록한 말릭 틸만이 계속해서 출전할 전망입니다. 한편 PSV는 세르지뇨 데스트, 루카스 페레즈, 베셀쿤, 리카르도 페피, 리카르스도르프 등 주요 자원이 여전히 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벤테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6경기 무패를 달리며 좋은 흐름을 탔지만 3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페예노르트의 홈에서 2대6으로 대패한 이후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후 포르투나 시타르트, PC 즈볼레 등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그쳤고 현재 순위도 5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알크마르와 고 어헤드 이글스가 바로 뒤를 추격 중인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최악의 경우 7위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PSV와의 맞대결에서도 4연패 중이며 지난 12월 원정에서는 무려 1대6으로 완패한 기억이 있어 부담이 큽니다. 반면 PSV는 리그 우승 경쟁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직전 라운드에서 알메레 시티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입사리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바카요코, 노아랑, 틸만도 득점에 가세하며 총 86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2위 페예노르트보다 무려 22골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원정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3골씩 기록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트벤테는 최근 페예노르트전 대패 이후 흐름이 급격히 하락했고
PSV는 직전 경기 대승과 아약스의 패배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원정팀 PSV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PSV가 승리하며 리그 선두와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